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캐나다 최신 뉴스 내 맘대로 탑3 지금 시작합니다. 탑3입니다. 캐나다는 매년 7월이 되면 작년 텍스 보고 기준으로 캐나다 아동수당의 금액을 조절합니다. 가족, 아동 및 사회개발부 장관인 아흐메드 후세는 7월 20일부터 2020년, 2021년 연도의 생활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CCB 금액이 증액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 CCB 최대 혜택은 6세 미만의 어린이는 6,765불이 되고 6세부터 17세 사이의 어린이는 5,708불입니다. 예를 들어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고 인컴 금액이 3만 불인 가족은 13,530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캐나다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전인 2015년보다 3,080불이 더 많고 작년보다는 252불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년도부터 CCB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또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CCB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예를 통해 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고 인컴 금액이 25,000불인 한가족 가족은 작년에 비해 126불을 추가로 받게 되며 CCB로 받는 연간 총 금액은 6,765불이 됩니다. 4세와 9세 자녀가 2명이고 인컴 금액이 55,000불을 받는 가족은 작년에 비해 174불을 추가로 받게 되며 CCB로 받는 연간 총 금액은 9,329불이 됩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고 인컴 금액이 90,000불을 받는 가족은 작년에 비해 136불을 추가로 받게 되며 CCB로 받는 연간 총 금액은 7,322불이 됩니다. 그렇게 썩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힘든 시기에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탑2입니다. 할튼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는 밀튼과 할튼 힐 뿐만 아니라 옥빌과 벌링턴에 있는 학교들을 포함하는 토론토에서 꽤 유명한 보드입니다. 이 보드에서 이번 가을학기 개학을 위한 타임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학교가 올가을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에서 선전한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적응형 모델인 이것은 교육부가 요청한 대로 온타리오 교육청이 9월 개학 시 준비해야 하는 3가지 형식 중 하나이고 쉽게 학생들이 하루 걸러 하루씩 또는 격주로 등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가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할튼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 의장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은 바이러스의 혼란스러움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이 의장은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 매일 보내져서 아이들이 학교 환경 안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더 쉽게 억제될 수 있고 또 컨트롤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죠. 아직 그 어떠한 것도 결정이 되지 못하였지만 지금같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백신 개발이 늦춰진다면 과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저부터 좀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탑 1입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이 사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대략 5명 중 1명, 22%의 캐나다인이 눈에 보이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수민족이란 피부색 또는 종교적인 옷, 액세서리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을 말합니다. 최근 2020년 5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43,000여 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주제는 코비드-19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인이 느끼는 캐나다의 안전입니다. 이 데이터 중 오늘은 소수민족들이 생각하기에 캐나다가 더 안전해졌는지 아니면 더 안전해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소수자들은 인종에 따른 괴롭힘이나 공격을 더 자주 감지했으며 코비드-19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느낀 인종 중 흑인과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한국인은 이런 인종차별 문제들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동네에서 피부색 또는 출신 민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공격 빈도가 늘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중국인의 대답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비드-19의 진원지라고 알려진 곳이 중국이어서 그들을 타겟으로 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서양인들이 얼굴만 봐서는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한국인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워진 밤길을 걸을 때 불안한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의 절반 정도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캐나다는 매우 안전하다라고 인식되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캐나다의 치안이 더 불안해졌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세 가지 데이터 모두에서 한국인, 중국인과 다르게 일본인은 거의 아래에 랭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여하튼 특유의 모자이크 문화를 외치며 미국과 다르게 인종주의에 관하여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되던 캐나다는 코비드-19 발생 이후 그동안 숨어있던 인종차별주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캐나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